시작해볼게. 질문부터 72페이지 질문. 438번. 438 보세요. 438 간다. 0,0, 4,0, 4,4, 0,4, 0하고 4 위주니까 뭔가 사각형의 모양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머릿속으로 이 사각형이 보인다. 안 보인 사람들은 직접 저 평면에다가 점 찍어보면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걔네들을 꼭 지점으로 한 사각형이 있는데 걔를 어떤 직선, 다시 문장이 끊어졌네.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사각형은 일단 세이브해 둬야겠는데? 야, 이거 선생님이 매번 강조한 설명과 위배되는. 근데 솔직히 위배되는 거 아니지. 사각형이 어쨌든 있다는 거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학습 방법은 뭐야? 무조건 문제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네. 보통은 그 사각형 얘기를 하고 그 사각형에 대한 내용 가지고 뭔가를 이어나갈 줄 알았는데 사각형 얘기는 갑자기 뚝 끝나고 직선으로 나. 그럼 그냥 사각형부터 그리시고 0,0 4,0 4,4 0,4 그치? 그래서 그 문제가 말하는 사각형은 사실 정사각형이었던 거죠. 뭐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다는데 그냥 멈춰. 그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문장 연결하자. 5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어떤 1차 함수, 직선을 큰일 날 뻔했네. X축 대칭. 자, 오늘의 스타트는 예수가 잘 앞에 앉은 예수. X축 대칭은 어떻게 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고민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야. 기억이 고민했으니까 생각해봐. 모르겠어. 민규야, 어떻게 해줘? X의 반대부 죽여버릴까 진짜. X축 대칭이 좋은데 X의 반대 보호라니. Y의 보호를 바꾸는 거잖아. 이게 예수하고 민규가 멍청해서가 아니야. 게을러서 그런 거라니까. 몇 번을 말해. 그거 외우기만 하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외우지 않아. 외우는 게 정말 힘들었다면 선생님이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외우는 게 힘든 게 아니었을 거야. 외우려고 노력을 안 했거나 시간 투자를 좀 안 했기 때문이겠지. Y의 보호만 바꿔주면 알아서 X축 대칭이 일어납니다. 이거야 이거. 계속 읽어볼게. 근데 이게 방금 말했던 그 사각형 이제 나오지? 넓이를 2등분한대. 기억해? 말은 뭐? 평행사 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애들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내가 찾아낸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선생님 매번 말했지 이거 무슨 점이냐고 그러면 자꾸 가운데점 얘기하는데 수학에서 가운데점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야지. 저 점이 무슨 점이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선생님은 알아들어. 가운데점이라고 말하면 어디를 말하고 싶은 건지 알아듣지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죠? 여기 0과 4의 가운데가 2, 0과 4의 가운데가 2점 2,2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2,2 지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xy에 2하고 2만 넣어주면 k값 나온 거겠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좋습니다. 넘겨볼게. 73페이지 질문. 441번 갑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원이 있네. 원점 대칭 이동해달라네. 근데 선생님은 점 가지고 해주고 싶어. 점 가지고 한 다음에 원을 만들고 싶거든.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원이라고 하는 도형 가지고 해도 되고. 문제 안 적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암산 좀 해줘. 첫 번째 줄 원, 5. 중심 몇 컴마 몇이야? 오케이. 중심 2, 마이너스 1이야. 이거까지 암산되나? 반지름은 얼마나? 반지름 2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의 특징이거든? 근데 이걸 원점 대칭한다잖아. 그럼 당연히 중심은 똑같이 원점 대칭됐을 테니까 또 물어봐야지. 윤희야, 2, 마이너스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 둘 다 고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도형의 크기는 모양은 절대 바뀌면 안 돼. 반지름 그대로 2로 유지하겠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갈게. 그림으로 보여줄게. 중심 처음에 있던 원이 2,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였고 이렇게 생긴 원이었어. 대칭 이동한 원 이름을 O'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O'의 위치는 마이너스 2, 1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으로 그려집니다. 맞지? 지금 진짜 원점 대칭 이동한 것처럼 이 두 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모양처럼 보이는 거 맞죠? 그리고 평범한 우리나라 말이야. 간다. 1, 5 위에 점이 있고 5' 위에 점이 있대.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점P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점Q가 있대.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이해 못하게 설명을 했을 거라 생각 안 하거든.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맨날 어떻게 했었어? 에이. 그래서 점 P가 여기고 점 Q가 여기일 때 PQ의 길이는 최소. 점 P가 여기에 있고 점 Q가 여기에 있을 때 PQ의 길이는 최대. 그런데 최소거리 PQ랑 최대거리 PQ는 점 P와 Q의 적표를 찾아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거 먼저 거리 구한다고 얘기했죠? D 먼저 구하라고 했지? 그럼 X의 변화량 4, Y의 변화량 2, 16 더하기 2, 루트 20. 질문은? 최소거리 찾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 거리에서 최소거리인 요거 찾고 싶으면 이 길이에서 반지름 한번 날려주고 반지름 한번 날려주면 되겠네. 근데 둘 다 날려야 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그러니까 2만 두 번 날려주면 되는 거겠죠. 지금 질문한 나열이도 그렇고 숙제 안 한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그냥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실은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선생님이랑 수업 때 풀었던 거랑 같은 형태의 문제거든. 전혀 뭔가 혼자 풀기에 더 어려움을 느낄 만한 포인트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말하잖아. 수업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쉽냐. 근데 이 쉬운 내용을 지난 수업 때도 했었거든. 그럼 혼자 풀 때도 쉽게 풀려야 되는 건데 또 이게 잘 안 풀리고 숙제 안 하는 게 더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해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지금 2등급, 3등급 때 모여있잖아. 그치?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등급보다 한 등급씩 올리려면 어쨌든 하나의 어떤 경계심을 넘어서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선생님이 말했던 거 딱 하나. 문제를
문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연습 반드시 해. 반드시. 그러다 보면 그게 곧 실력 향상이 되는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 될 테니까. 자, 또 질문? 그럼 마지막 페이지 74페이지 질문. 사 페이지 질문인 사람 없어? 47. 몇 번? 447번까지만 하고 그러면 마저 진도 오늘 조용히 이거 끝냅니다. 시간이 된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번까지 나가겠어. 447 가보자. 어떤 포물선을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한 포물선이 Y는 3x-1과 접할 때 여기도 우리가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네. 간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려고 연습해봐.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 예서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거를 진짜 내일 모레 글피도 외우고 있으면 돼. 그래, Y의 보호만 바꿔주면 돼. 얘들아, 이거야, 이거. 됐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한 후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447이었지? X축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Y축 대칭 이동이야? 다같이 Y축 대칭 이동은 누구의 보호 바꾸기? X의 보호 바꾸기. 그럼 마이너스 Y 건드리지 마. 마이너스 2도 건드리지 마. 제곱도 건드리지 마. x에다가 마이너스 x만 넣어. 마이너스 1 건드리지 마. x에다가 마이너스 x만 넣어. k도 건드리지 마. x의 보호만 바꿔주면 된다는 게 그런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선생님 이런 말 좀 보기 싫어하거든? 꼴 보기 싫어해. 왜 마이너스 y? y로 정리하자. 그럼 양변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얘들아, 이게 문제가 말하고 있는 대칭 이동시켜서 완성된 포물선이거든. 그다음 이게 하나씩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 나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라고. 그러려면 모든 친구들이 이거 하는 방법은 외우고 있어야지. 그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렇게 만들어준 포물선이 y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접한대. 자, 생각해봐. 질문할 거야 또. 모르겠으면 씩씩하게 모르다 대답해. 혼낼 거 아니니까. 하민아, 이거 이제 뭐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연립해서. 구해요. 뭘 구해? x K 때문에 못 구할 텐데. 연립까지는 오케이. 그럼 좀 끊어서 물어볼게.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만나는 어떻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가 뭔데?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거 접하는 거야? 이거 접하는 거야? 그럼 뭐가 접한다는 얘기야? 만나는 어떻게 만나는 거? 이 둘의 차이가 뭔데? 교점 교점이 하나 한 개. 그러니까 이걸 연립해서 만들어낸 교점이 몇 개 나오게? 그럼 뭐로 푸는 거겠어? A 연립해서 지우야, 연립해서 뭐로 푸는 거지? 모르겠어? 시영아, 연립했어.
연립한다는 건 뭘 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우리가? K. 어? K 아니야. 시영아, 함수끼리 연립해서 푼다는 건 너가 뭘 구하고 싶을 때 연립해서 풀어? 교점. 교점, 정확히 교점에 좌표. 무슨 좌표? X. X좌표 구하고 싶을 때 함수끼리 연립하는 거야. 요 만나는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가 뭐인지, 이 점의 X좌표가 뭐인지, 이 점의 X좌표가 누구인지 구하고 싶을 때 연립하는 거라고. 그런데 접한다는 건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야.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거. 그럼 이거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와. 근데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돼. 2차 방정식은 답이 보통 2개야. 근데 한 개만 나와야 돼. 무슨 근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중근 나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은 더 이상 이 수업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미 고1 1학기 때 했잖아. K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와 3x 마이너스를 연립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온다? 교점의 x좌표가 나온다. 근데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나와야 되는 거냐? 접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개만 나와야 된다. 2차 방정식이 답이 한 개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판별식이 중근 조건이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 나와야 된다. 정답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질문한 친구와 혹시 또 과제를 열심히 해서 풀었을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칠판 봐봐. 아마 여기까지는 해결을 잘했을 거야. X축 대칭 이동하는 거, Y축 대칭 이동하는 거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어떤 포물선을 두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결과물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지금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이 다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 다음 해결을 어떤 두 함수가 접해야 된다는 조건,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한 개인 걸 말하는 거라, 접한다는 말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된다는 내용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해야 되고,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한 개만 나오는 조건으로 풀다 보니, 근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의 개수를 알 수 있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좋은 장치가 있었던 거잖아. 3차, 4차? 이런 건 판별식이 없어. 2차만 갖고 있어. 2차만 중근을 받게 해주는 조건에 해당하는 식이 있었다고. 판별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이쯤 되면 선생님이 또 선배들한테 하는 말이 있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니면 1학기 때 공부를 좀 덜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면, 또는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다면 이제부터는 방법이 없어. 다시 한 번 더 오늘부터 기억하는 것. 절대 이 당시의 수업을 우리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자퇴해서 다시 1학년으로 편입하지 않는 날 없어. 기회가. 이제 배울 기회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간히 배웠던 내용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때의 공백이 생겨버리면 다시 기억을 하면 돼. 포기하지 말고. 또 질문? 그럼 질문을 여기까지만 받고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한번 454번 해결해 볼래?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은 여러분들 이미 다 갖고 있거든? 그 지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봐.
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이 얘처럼 생겼대. 1,1, 3,1, 3,2, 1,2를 연결한 직사각형 모양을 나타내는 도형의 이름이 이거랍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의 전체가 빨간색 네모래. 그럼 이제 이 빨간색 네모를 이용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말했지? 여러분들이 이미 지식 다 갖고 있다고. 저 알려준 도형하고 묻고 있는 도형 좀 비교해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일어난 변화 말해봐. 부호가 바뀌었어. 부호가 어디 부호가 바뀌었어? X랑 Y. 그게 부호가 바뀐 게 아니라? 자리. 그렇지. 지금 황희가 말한 것처럼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대칭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또 Y에 뭔가 더 하고 있지. 평행이동도 하고 있다는 얘기. 대답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저 식은 문제가 알려준 첫 도형을 가지고 저 모양이 될 수 있는 대칭이동도 해보고 평행이동도 해보라는 얘기였던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또 결과를 마무리 못 지을 수 있겠지만 할게. 그럼 선생님은 마음이 급하지 않아. 단계 나눠서 갈래. 첫 번째 단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한 번에 할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은 대칭이동 먼저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 만들 생각 안 하고 이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중간 과정을 한번 밟아볼게. 이거 먼저 만들어 볼게. 그럼 다시 봐봐. 이제는 딱 하나만 했지. 둘의 차이가 뭐야? 자리 바꾼 거. 자리 바꾼 거 누구에 대한 대칭이지? X는 Y.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갑니다. 그럼 도형 그려보자. 미리미리 Y는 X도 그려놓을게. 여기에 있는 도형이었던 거야, 그지? 여기에 있는 도형을 Y는 X 그리지 않아도 되나? 어차피 대칭이동하고 다 알고 있을 텐데 할게. 이 결과는 Y는 X 대칭 이동이에요. 그럼 시작합니다. 1,1이라는 점은 몇 컴마 몇으로 바뀌지? 1,1 뭘로 바뀌어야 돼? 1,1. Y는 X 대칭이동이 뭐라고? X하고 Y의 위치 바꾼 게 대칭이동이라고. 그럼 1,1이라는 점은 X와의 위치 바꿔도 1,1이겠지. 3,1은 1,3으로 바뀌겠죠. 1,2는 2,1로 3,2는 2,3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으로 바뀌게 돼요. Y는 X로 보여줘? 얘들아, Y는 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 빨간색 네모를 이 Y는 X의 대칭이동한다고 생각해봐. 이 점 그대로 남아있겠지. 이 점은 어디로 와? 이 점 여기로 오겠지. 이 점은 어디로 가? 이 점은 저기로 가겠죠. 이 점도 여기로 가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이 이거야. Y는 X 대칭이동한 거. 절대 여러분을 탓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분명히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못 풀고 있구나 하는 걸 조금 탓하는 건 아니지만 반성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는 순간인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그게 어떻게 증명되는지 알아? 이거 지금 이해 못하는 친구 없을 거라고. 아마도 한두 명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저 도형을 이렇게 바꾼 거 이해하고 있었을걸? 이해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근데 혼자 못해.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닌데 못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가자. 여러분들 끝내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원하는 최종 단계 오기 직전이야. 너무 헷갈리잖아.
대칭 이동도 해야 되고 평행 이동도 둘 다 하기에는 내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선생님 머리에는 한계가 있거든. 동시에 해야 되는 거 너무 어려워. 헷갈리고. 적어도 선생님은 그래. 그래서 나는 뭐야?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둘 다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먼저 하자. 선생님의 선택은 대칭 이동 먼저 했던 거. 그럼 이제 이 도형 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어. 최종 답에 가자. 이거 씩씩하게 말해봐. 어떤 차이가 있어? 위치는 바뀌지 않았는데 y 대신 뭐가 적혔다? y 대신 y 플러스 1이 적혔다. 다시 물어볼게.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인데 도형에서 y 대신 y 플러스 1을 적었다는 건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맞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번에는 평행 이동시켜달라는 얘기야. 이 도형을 밑으로 한 칸씩 내려주면 된다는 뜻이라고. 한 칸씩 내리자. 1,1 한 칸 내리면 1,0 2,1 한 칸 내리면 2,0 1,3 한 칸 내리면 1,2 2,3 한 칸 내리면 2,2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문제를 못 풀어서 조금 아쉬웠을 텐데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 한번 멋지게 해결해봐. 455번 한번 서로 해결해보세요. 455번 정답 찾아봐. (455번도) 얘들아 한 번에 하지마. 쌤이 보기에는 지금 또 이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 x자리에 y 적혀있고 y자리에 x 적혀있지. y는 x 대칭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위치만 바꾼 줄 알아? y의 부호도 바뀌어있어. 또 다른 대칭 이동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는 대칭 이동만 두 번 있다는 얘기거든. 머릿속에서 끙끙대지 말고 선생님처럼 하나씩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답을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고. 자, 그만. 자, 이것도 선생님 중간 단계 밟아도 되겠지? 중간 단계는 일단 요거부터 만들어 놓을게. x하고 위치 바꾼 것만. 그럼 y는 x 대칭 이동이라서 0,0은 여전히 0,0 1,0은 y는 x 대칭 이동하면 0,1 1,1도 여전히 1,1 그래서 이렇게 일단 중간 단계의 모양이 바뀌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원했던 마지막은 이 둘의 차이. 누구의 부호 바뀌었다? y의 부호 바뀌었다. 무슨 대칭이 일어났다? x축 대칭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x축 대칭은 y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0,0은 그냥 0,0 0,1은 0,-1 1,1은 1,-1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으로 그 결과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답 1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습하기 좋은 457번 다음 시간에 질문하려면 해. 근데 456번 한번 잘 해봐. 지금 했던 내용으로 넘겨보세요. 얘들아, 원점 대칭 어떻게 하는 거였지? x, y의 부호 둘 다 바꿔주면 되는 거 맞니?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머릿속에 없는 점대칭이 나와. 얘들아, 원점이 어쨌든 점이니까 점대칭이야. 자, 들어. 질문 봐봐. 원점이면 저 점이 a, b가 0,0이었으면 x하고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끝나거든.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는 원점이 아닙니다. 다른 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잠깐만. 어떤 도형을 그냥 선생님 2차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봤어? 저 녀석을 a, b라는 점한테 대칭 이동시켜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진 게 정답이거든. 이렇게 그려진 게 정답이야. 자, 푸는 방법 설명해 줄게. 원점 대칭 이동이면 보나마나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였겠지. x,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원점이 아닙니다. 그럴 땐 지금 그림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기억해줘. 이 x, y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p, q와 x, y를 연결한 선분의 정확하게 가운데 점이 a, b가 돼야 된다. 중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중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들어봐. 왜 원점 대칭이 x, y의 부호만 바꾸면 끝나는 줄 알아? 여기 x, y야. 원점 대칭이 나오면 우리는 외우고 있어. 정답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는 걸로. 왜 그렇게 써야 되냐면 x끼리 더한 거의 절반. 그러니까 중점의 x표가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더하기 0이 나와야 됐던 거야. 그래서 x의 부호를 바꿨던 거고. 중점의 y표도 0이지. y끼리 더해서 0을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말했던 거지. 그것처럼 원점이 아닌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옮기기 전과 옮긴 후를 연결한 선분의 정 가운데 문제가 말하고 있는 대칭의 중심이 있으면 된다는 거. 중점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시작할게. 458번 풀어봐. 원점 대칭 이동은 당연히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돼. x, y 부호 바꿔주면 알아서 해결이 된다는 거. 그런데 가끔씩 나오는 문제 중에 똑같은 점 대칭인데 그 점이 원점이 아닐 때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자고? 중점을 이용해서 옮기기 전 점과 옮기고 난 후의 점을 연결한 선분의 정 가운데에 문제가 말한 대칭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란 뜻입니다. 자, 그만. 원 분석 좀 해줘. 중심 몇 컴마 몇이니? 원래 있던 원. 3,0. 오케이. 중심 3,0. 반지름 얼마 나와? 반지름 1 나오겠네. 이렇게 생긴 원이 있거든?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원점도 아니고 선생님 그림 대충 그린다? 갑자기 뚱따지같이 이상한 점. 마이너스 1,4라는 점한테 대칭 좀 시켜달래. 그럼 칠판 우리가 찾는 원은 아마 이쯤에 있겠지. 이쯤에 정답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 원의 방정식이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였던 건데 어떻게 해라? 칠판만 봐라 제발. 원을 대표하는 점이 중심이죠.
중심과 옮겨진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암산해봐. 3이랑 누구도에서 반으로 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5. 0하고 누구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올 때 4가 나오죠? 이렇게 중점 가지고 찾으라고. 반지름의 길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당연히 바뀌면 안 되겠지. 그럼 정답 말해야 되겠지? 정답.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제곱은 1. 그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61번 시작해봐.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만날 때도 이 내용 잊어버리지 말고 원점이 아닌 점대칭 할 때도 중점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그 기억을 머릿속에 잘 담아오라고. (461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도 한번 노력해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테 예를 들었던 포물선 보이지? 포물선 기억나죠? 점대칭은 얘들아 포물선의 볼록한 방향이 바뀝니다. 점대칭은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선대칭, 점대칭을 배웠을 텐데 점대칭은 반드시 그 도형의 그걸 상이라고 하거든. 상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점대칭 시키잖아? 무조건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점대칭하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점대칭이니까. 선대칭은 데칼코마니 마냥 그냥 딱 반으로 접으면 되는 거라 그냥 어떤 선의 반대쪽으로만 옮겨주면 되는 건데 점대칭은 그렇지 않아요. 점대칭은 아예 위상 자체가 도형의 형태 자체가 위아래 좌우가 싹 다 바뀐다는 거지. 다 바뀌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이거 저 윗반 그러니까 두 번째 반 친구들하고 풀었는데 아무도 못 풀더라. 아무도. 그리고 그 친구들이 풀 때도 얘기했어. 너희들 중에 이 문제 풀 수 있는 친구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예요. 뭐 2반 친구들만 그렇겠어? 1반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말 상 난이도에 어울리는 문제. 전국 고등학생들 정답을 가지고 선생님이 난이도 보통 얘기할 때 많지? 이거 아마 기껏해 한 5%? 누구 자꾸 화장실 가고 수업 때마다 수업 화장실 가는 거야? 지금 한 2번 연속인 것 같은데 오늘까지 3번째? 그래요? 다녀와. 자, 갈게요. 이거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ax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a 제곱 썼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했을 거야. 그림으로도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 이 점의 위치가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어딘가에 있는 2,1한테 대칭 이동 시켜달라잖아.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한 도형이 어디가 있을 거냐면
대충 한 이쯤? 이렇게 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부터 우리 먼저 찾아야 돼. 찾아야 된다고. 그때 찾는 방법 간다. 옮기기 전에 꼭지점과 내가 찾아야 되는 포물선의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얘가 돼야 된다. 자, 암산으로 할까요? 얘랑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2가 되려면 볼래? 일단 더해서 이거 사라지게 만들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고 0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나머지 숫자에다가 반으로 나눈 게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 4가 되면 되겠죠. 그럼 중점의 x표가 아마 2가 나온 게 맞을걸? 중점의 y좌표도 마찬가지야. 일단 얘랑 더할 때 0 만들어놔. 그러니까 누구? 4분의 a 제곱 먼저 더해놔. 그래서 더한 게 0이 되게 해놔. 그 다음 남은 숫자를 2로 나눈 게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포물선 구했지 우리? 구했어. 따라서 칠판가 이 포물선의 정체는 누구냐? y는 명심해. 중요한 겁니다. 이 포물선 아래로 블록이지? 그리고 2차 계수 1이고, 근데 내가 찾는 포물선은 위로 블록으로 바뀌어. 왜? 점대칭이기 때문에. 대신 위로 블록으로 바뀔 때 바뀌더라도 이 포물선의 폭하고 여기 있는 포물선의 폭은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계수 1의 크기였던 1이라는 숫자는 유지하되 부호만 마이너스를 바꿔야 되겠지. 폭은 유지하면서 볼록한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4, 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y좌표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기 힘들고 다 풀고 난 뒤에도 어리벙벙한 학생들 많겠지만 들어.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이 정도 내가 한번 할 수 있겠는데 드는 자신감 드는 친구들은 욕심 갖고 해보고. 아주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제 하나 찾았어. 이제 하나 찾았다고. 2,1의 대칭이동에서 만든 포물선 찾았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질문 하나가 더 있어. 얘랑 y는 2x가 있는데, y는 2x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둘의 교점이 두 개가, 교점이 두 개인데 그 교점 두 개가 원점 대칭 관계네. 그런 뜻이야. 그럼 우리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수업할 순간 없다고 그랬지? 배웠으니까. 교점 얘기 나왔잖아. 교점 얘기 나왔으면 연립해야지. 연립해야죠. 이 녀석과 이 녀석 연립할 거야. 대신 선생님 전개 좀 최대한 빠르게 할게. 이거 전개한다. 잘 따라와. 이거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이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항 하나랑 이렇게 생긴 항 하나 2개짜리로 생각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할 거예요. 그럼 전개하자. 이거 제곱하면 x제곱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거 곱한 다음에 2배 할 거지. 이거 2배면 얼마야? 2배 하면 a-8이구나. 2배 하면 a-8 맞지? 그럼 a-8에 x 곱한 게 2배 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네. 그럼 a-8x에다가 부호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지? 앞에 거 제곱 끝냈고 2개 곱한 거에 2배도 끝났어. 그럼 마지막 뒤에 거의 제곱. 뒤에 거 제곱 누군데? 4분의 a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 뭐야?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4a. 곱한 거에 2배가 마이너스 4a.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 그 다음 뒤에 거 제곱한 거 16이죠? 16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6. 다시 좀 무리되는 감이 있어도 선생님은 지금 요거 한 묶음과 요거 한 묶음으로 항 2개짜리 완전 제곱식의 느낌으로 전개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줄까? 4분의 a제곱 더하기 2. 그거랑 누구를 연립할 거라고? 문제가 말한 직선을 연립할 겁니다. 이제 정리하자. 마이너스 x제곱 넘기면 x제곱. 1차 어디 있어?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부터 넘으면 그냥 a-8 되는 거지? a-8에 2 더한 거니까 a-6 되는 거겠네. 그 다음 상수항 정리를 할게. 상수항 요거는 날아가는 거야. 그럼 누구만 남느냐? 4a 넘어와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더하기가 마이너스 14니까 넘어와서 플러스 14는 0. 이게 뭐하다? 문제가 원했던 2,1의 대칭이동한 포물선과 y는 2x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 그럼 이제 집중해. 원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라 놓는 게 맞거든. 맞잖아. 2차 방정식 두 근 알파 베타로 놓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래? 교점 두 개가 원점 대칭이래. 교점 두 개가 원점 대칭이래. 그럼 이렇게 놓는 거 틀린 거겠지. 어떻게 놔야 돼? 두 근을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로 놔야 되겠죠. 두 점이 원점 대칭이라면 원점 대칭이 뭔데? 한 점의 x값하고 y값의 부호를 바꾼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칠판 봐. 예를 들어줄게. 이렇게 대칭을 이동해서 만든 포물선이 있었지. 그리고 y는 2x랑 연립해서 교점 두 개 찾았지. 원래는 이 점의 x표를 알파로 놓고 이 점의 x표를 베타로 놓는 게 맞는데 이 두 점이 원점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칭 관계에 있는 점이라면 아니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무슨 관계겠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 되겠지. 그러니까 베타가 아니라 알파에 반대 부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뭐 알파 어떻게 적는 거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하기가 참 힘들지. 이렇게 어떤 포물선을 이상하게 생긴 점에 대한 대칭이동해서 만든 포물선 찾는 것도 힘든데 그걸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의 교점의 x표 두 개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놓여서 풀려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문제였겠어. 그리고 지금 설명 들으면서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친구들 많을 테고. 그래서 결론 났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라서 두 근의 합, 마지막은 근거계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게 두 근의 합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6이 돼야 된다는 아주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긴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와도 또 못 맞출 만한 문제.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지만 열심히 한번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내가 한번 익혀보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해봐. 그랬는데도 안 되면 말했지. 과감하게 던져버리라고. 이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많으니까. 자, 조금만 더 할게. 이제 또 지금은 원점이 아닌 전혀 엉뚱한 점에 대한 대칭이동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 우리가. 근데 선대칭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A, B를 어떤 직선한테 대칭이동 시킬 거야. 칠판 봐. 다른 거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점이 누구인지를 찾고 싶어.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4개는 답이 있거든. 칠판. 이게 만약에 X축이었잖아. 그럼 정답은 A, B가 돼. 이게 만약에 Y축이었잖아.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A, B가 됩니다. 이 직선이 만약 Y는 X였다면 정답은 B, A가 되고요. 이 직선이 만약 Y는 마이너스 X였다면 정답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선대칭 4개가 들어가 있어. 공식으로. X축이라고 하는 선,
y축이라고 하는 선, y는 x라는 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한 그 네 가지 선대칭은 바로바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암기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직선들, 전혀 엉뚱한 직선한테 대칭 이동시켜달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잘 봐. 이 점을,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을 뭐 m,n이라고 해볼까? 이거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잘 들어. 이 점과 이 점이 바뀌기 전 점, 바뀐 점, 그리고 이 녀석을 반으로 접어주는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 맞다면, 첫 번째 수직관계 써라. 수직한다? n-a분의 n-b가 여기에 있는 기울기 p와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방정식 하나 만들어라. 두 점, 어떤 점? 옮겨지기 전 점과 옮기고 난 후의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와 대칭 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조건으로 방정식 하나 만들어라. 두 번째, 이건 말로 할게. 옮기기 전 점과 옮기고 난 후의 점,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요게 중점이거든. 그 중점이 어디? 이 직선 위에 있게 만들어라. 다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을, 그 중점의 x를 여기다 넣고 중점의 y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라. 그럼 연립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개념은 일단 이거거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한 개념과 이제 실전 유형 문제를 풀면서 아, 저 개념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야 돼. 개념만으로 절대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기가 힘든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시작합니다. 462번 한번 시작해봐. 462번. 오늘 하고 있는 수업 기억하자. 아, 나는 원점 대칭만 구하는 방법 외우고 있는데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에 대한 대칭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땐 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리고 선대칭 중에도 내가 알고 있는 선대칭은 네 가지.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네 개밖에 없었는데 그 네 개는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선들 말고 전혀 다른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땐 수직과 이등분 조건,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을 이용해라. 수직 조건은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 이등분 조건은 중점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직선. 자, 문제 풀어볼게. 문제가 말하는 게 뭐야? 두 점이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한테 대칭이래. 얘들아, 그럼 이 점이 y는 ax 더하기 b한테 대칭이라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닐까? 문제가 말하는 직선이 이거 아니겠어?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이해해줘. 이게 문제가 말하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직선한테 접혀서 얘가 됐다는 거겠지. 근데 접힌 게 맞다면 저기는 개념 보충 설명할게. 문제 풀면서 이 점, 바뀌기 전 점과 바뀐 후의 점을 연결한 선분이 수직이라니까? 수직관계야. 대칭축하고.
그냥 수직인 줄 알아? 2등분까지 돼. 그럼 갈게. 첫 번째 간다. 이거 기울기 얼마냐? 기울기 갑니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6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지. 그러면 마이너스 8. 6분의 마이너스 8. 어? 6분의 마이너스 8 맞지? 이렇게 계산해. 6분의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야 저거. 선생님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다시. 맞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러니까 벌써 정답 나왔어. 이 직선의 기울기 A는 뭐가 돼야 되느냐? 4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수직이니까. 두 번째. 중점. 암산으로 갈게. x끼리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y끼리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1이겠네요. 이 점이 누구?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게 정말 대칭 이동시킨 점이 맞다면 두 점이 서로가 서로의 대칭 이동된 점이 맞으려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가운데 점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대입 y에다가 1 y에다가 1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거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 기억나?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풀라고 했던 말. 수직 조건으로 방정식 하나, 중점을 지나간다는 조건으로 방정식 하나,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이미 A값 나왔으니까 B값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들어와. 이 중에 누군가는 이 설명만 보고도 이해가 됐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뭐지?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서야 문제 풀면서 보니까 선생님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뭐해? 이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복습을 해야 된다고. 복습을. 여러분들 2학기 때 성적 좀 올려주고 싶어서 그런다. 진짜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받던 성적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럼 적당히 유지하는 선에서 멈추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적당히 1학기 때 받았던 점수 유지하는 선. 근데 그 1학기 때 받았던 점수를 유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대로 대학을 갈 수도 없을 거고 여러분들 원하는 인생을 살 수도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변화가 필요해. 한 문제 더 할게. 464 시작해봐. 464. (462번과) 전혀 난이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같은 수준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냈으면 좋겠어. 왜 같은 수준이겠어? 462번은 점 2개 알려줬지만 464번은 원 2개 알려줬으니까 다른 거 아닌가요? 원 2개 가지고 풀 거야 여러분들? 원의 중심 2개 가지고 풀 거잖아 어차피. 그럼 결국에 462번이 말했던 점 2개랑 뭐가 다른 거야? 같은 거란 얘기야.
자, 그만 같이 가자. 첫 번째 암산 좀 도와줘. 중심 몇 컴마면? 2 컴마 5 맞아? 2 컴마 맞니? 여기 중심 몇 컴마 몇이야? 4 컴마 3이죠. 자, 여기까지만 봐. 이제 직선부터 빨리 찾아서 갈 겁니다. 아, 찾는 게 뭐야? 이거 C만 찾는 게 아니라 A, B 찾아야 되는 거 직선부터 찾자. 그럼 풀이의 시작은 여기부터 이거랑 이거 이용하기. 자, 봐봐. 또 번호 매기로 살게. 먼저 여기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2 다시 2분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가 A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빠르게 가자. 중점 2번. 중점은 더한 거죠. 3,4네. 중점이 3,4야. 그러니까 x에 3 넣었을 때 y가 4가 나와야 되겠어. 근데 a가 1이야. b 얼마지? b도 1이죠. 자, a, b 벌써 찾았어. 이제 c만 찾으러 가자. 그런데 c는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데 필요한 숫자인 것 같아. 그럼 아까 하나만 암산 좀만 더 해줄래? 이거 원의 반지름 얼마 나오니? 16, 25. 아니지. 16, 25가 아니라 4하고 25, 29. 아, 반지름 1 나오네. 그 얘들아, 이것도 반지름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정리할 때 이 원은 어떻게 생겼던 거냐? 중심 4,3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원이었던 거거든.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잖아. 같은 원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전개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에다가 16 더하기 9니까 25, 25에서 1 넘겨주면 24는 0이었던 거겠지. 그래서 C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24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표기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치도 나가지 뭐. 집합은 다음 시간부터 합시다. 468번 마지막 유형 설명할게. 그럼 이제 이 공통수업 2가 전체 3개 단원이야. 그 3개 단원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단원이거든. 이 도형 파트. 그러니까 단원으로는 3분의 1이지만 양으로 치면 거의 한 5분의 2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 힘든 걸 지금 끝낸 거니까. 그 단원의 마지막 설명을 할게. 최단거리. 칠판 파악도.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최단거리는 무조건 직선거리. 꺾어가는 거리 말고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무조건 최단거리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리. 이게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 근데 당연한 얘기일 텐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림으로 보여줄게. 설명 들어봐. 문제. A에서 X축 들렀다 B까지 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A에서 X축 들렀다 B까지 가래. 대신 제일 짧은 거리로 가래. 그럼 제일 짧은 거리가 얼마냐 묻는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설명은 지금 직선거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X축을 찍고 가면 아무리 봐도 직선거리가 안 나오죠. 바보들 해서 보여줄까? 제일 짧은 거리?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가는 거리가 제일 짧다고 생각을 해.
어떤 친구들은 아니야, 네가 가는 거리보다 이렇게 가는 거리가 더 짧을 것 같아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제일 짧은 거리는 어디에 있느냐? 잘 봐. 직선거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7번 보세요. 7번 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두 점 중에 하나를 내가 들러야 되는 점이 있는 축,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그럼 이제 얘들아 A에서 X축 들렀다가 B'까지 가는 건 직선거리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이거야 이거. 그럼 비교할게. 어떤 두 친구가 어떤 애들은 여기를 들렀다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똑똑한 애는 여기를 들러서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갈래. 이게 더 짧아 보여. 어떤 애는 이렇게 갈래. 이게 더 짧아 보여. 근데 실제 제일 짧게 가고 있는 애는 이렇게 가고 있는 애가 맞다는 거지. 왜냐? 정답을 말하고 있는 애는 이 길이 1번과 이 길이 2번을 말하는 건데 그 2번 길이가 B를 X축 대칭 이동해서 만든 점을 B'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번 길이가 맞다면 이 길이도 2번 길이가 맞아. 그럼 결국 어떤 친구가 가고 있는 경로는 1번과 2번 길이가 직선거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최다거리라고 증명할 만하다는 거죠. 이거 최다거리가 맞아. 근데 멍청이의 대답 중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다고 우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반론해주면 돼? 네가 가고 있는 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차피 대칭이동의 거리가 이거랑 같을 거거든? 요거 두 개 같을 거야. 너는 지금 A에서 B'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꺾어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다이렉트로 가고 있는 중이고 어차피 출발점은 A고 도착점은 B'인데 당연히 직선거리로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최단 거리를 직선 거리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 존재한다. 또 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 들어. A에서 Y축 들렀다, X축 들렀다, B로 가길 바래. 여기서 Y축 들렀다가 X축 들렀다가 B로 가래. 근데 조건, 제일 짧은 거리로 가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직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직선거리를 바꾸는 방법이야. 뭘 이용해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봐봐. 여기에서 Y축 찍고 X축 가려면 Y축 찍고 X축을 가려면 무조건 꺾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직선거리가 나올 수 없어. 선생님, Y축 찍고 X축 이렇게 가면 직선거리 갈 수 있는데 이게 최단거리겠어?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가는 건 최단거리가 될 수가 없을 텐데 최단거리는 이 근처 어디 들렀다가 이 근처 어디 들렀다가 B로 가야지만 최단거리거든. 그래서 그걸 직선거리로 바꿔주고 싶으면 얘를 Y축, 들러야 되는 축이 있는 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럼 얘들아, 여기서 Y축 찍고 X축 가는 건 꺾어가는 거지만 여기서 Y축 찍고 X축 가는 건 직선거리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야. 들어봐. X축 찍었다가 B로 가려면 무조건 또 꺾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 꺾어가는 거리를 직선거리로 바꿔주고 싶으면 이 B도 들러야 되는 축이 뭐야? X축이었잖아. X축으로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된다고. 그럼 정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칠판 봐. 제일 똘똘한 학생들은 어떻게 가? 여기에서 이 거리만큼 갔다가 1번만큼 갔다가 이 거리만큼 왔다가 2번만큼 왔다가 이 거리만큼 가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가 맞아. 왜냐? 여기가 1번 거리라면 대칭이동 지점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을 거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거거든. 그럼
어떤 친구가 선택하고 있는 1, 2, 3을 더한 건 1, 2, 3과 같고 근데 그 1, 2, 3을 연결한 거리가 직선거리라는 거지. 자, 똥멍청이들의 생각 보여줄게. 네가 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고 있는 거리 예를 들어보자. 지금 파란색 네가 가고 있는 거리보다 빨간색 내가 가고 있는 거리가 더 짧은 거리라고 우기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주면 되느냐. 네가 말한 1번은 이거랑 같아. 네가 말하고 있는 3번은 이거랑 같고. 그리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선택한 거리는 A 프레임부터 B 프레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거리는 이렇게 계속 꺾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 최단거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 실전 문제 예를 들어줄게.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미술관이야. 여기에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쪽 벽에도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을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야. 미술관을 나오는 출구는 여기입니다. 이제 문제 시작해. 입구에서 들어가서 위쪽 그림 한번 감상하고 아래쪽 그림 한번 감상한 다음 출구로 빠져나온다. 이때 동선을 제일 짧게 할 수 있는 길이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입구에서 그림 구경하고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대충 이런 모양의 그림이거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걸 동선을 제일 짧게 하고 싶으면 지금 봐. 위쪽 갔다가 아래쪽 가려면 꺾을 수밖에 없어. 그 꺾은 거리를 직선거리로 바꿔주는 방법. 얘를 대칭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직선으로 꽂아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출구로 가려도 또 꺾어나가야 되는 거지. 그 꺾은 거리를 직선거리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 출구로 대칭 이동시켜주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최다 경우다? 입구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위쪽 그림 한번 관찰하고 쭉 이 경로 따라 내려와서 여기에서 아래쪽 그림 관찰한 다음에 출구로 빠져나오는 게 우리가 이 미술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단 동선을 이용한 그림 관찰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무조건 최다 경로는 직선거리를 바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문제 조건대로 가면 다 꺾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 꺾어가는 거리를 직선거리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신나게 하고 있는 대칭이동이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y는 x가 있어. 여기 점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 B가 있어. 문제. A에서 Y는 X 위에 어딘가를 들렀다가 B로 가는 최단 경로 구해라. 그럼 다 봐. 절대 직선거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럼 어떻게 해라? 들러야 되는 점이 있는 축으로 둘 중에 하나만 대칭 이동시켜. 누구 시킬까? 이거 시킬까? 그런 다음 여기에서 B까지 다이렉트로 이게 최단 경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거겠지? 실제로는 A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걸 텐데 지금 이 파란색 점 여기를 들러서 가는 게 정말 선생님이 약속하건데 최단 경로가 맞다는 거죠. 다른 점을 들러서 가는 것보다 다른 점을 들러서 가는 것보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경로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 짧은 거리를 만들고 싶으면 직선거리 만들어라. 직선거리 만들고 싶으면 대칭이동 충분히 활용해라. 그 얘기인 거죠. 에휴, 시간이 이렇게 됐어. 우리 한 문제 합시다. 472 풀고 숙제는 끝까지. 472 시작해보세요.
문제 빠르게 해석해줄게. 첫 번째 원 어딘가에 점 A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원 어딘가에 점 B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말하는 건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P를 들렀다가 B로 가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P가 어디 있느냐? X축 위에 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X축 찍고 두 번째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 가라. 그때 제일 짧게 갈 수 있는 길이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인 거죠. 자, 10번 문제가 말하는 게 뭐지? 요 원 어딘가의 점에서 X축 찍었다가 이 원 어딘가의 점으로 갈 때 이렇게 지금 예를 든 거리가 제일 짧은 걸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봐봐, 절대 직선거리 될 수 없지. 절대 직선거리 될 수 없어. 그 직선거리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요점에서 가면 되겠다, 그치? 근데 그게 제일 짧은 거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럼 잘 들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거 둘 다 원이 X축 위쪽에 있다 보니까 꺾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 시키라고.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을 시켜. 그러면 중심 이쪽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원의 각각의 점에서 연결한 최단거리 찾는 방법. 이거 봐. 아까도 선생님이 나유리가 질문했던 문제였지? 한 소리 했죠? 풀었던 문제니까. 원 두 개의 각각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최단거리는 무조건 중심끼리 통과시키라고 했잖아. 통과시켜. 그럼 어디가 최단거리야?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거리가 최단거리야. 이게 최단거리. 이거보다 더 짧은 거리 없어. 선생님이 예를 든 그 점이 진짜 정답이 될 뻔했다, 그치? 완전히 이상하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던 게 얼추 비슷한 정답의 위치는 맞나 보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실제 선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점에서 여기 들렀다가 그 다음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경로를 선택한 거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선이 이걸 1번 선, 이걸 2번 선이라 했을 때 이 2번 선이 얘랑 같거든. 근데 1번 선이랑 2번 선을 연결하기 직선거리가 맞거든. 그러니까 최단 경로가 맞다는 거죠. 그럼 저 길이 구하는 방법. 이제 우리 이 길이만 구하면 정답 되는 거야. 근데 이 길이 구하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점 마이너스 2,3. 여기 있는 점은 지금 10,2를 대칭 이동한 거니까 10,-2가 되어 있겠네요.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X의 변화량 12의 제곱 144, Y의 변화량 5의 제곱 25, 144, 25, 169. 이거 13이네.
13이야. 루트 169라서. 그럼 그 13에서 최단 거리를 찾고 싶으면 이쪽 원의 반지름이었던 이거 반지름 3이었다 얘들아. 그리고 이쪽 원의 반지름이었던 1 한 번씩 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짧은 AP 더하기 BP의 값은 9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자, 여기까지 주말 또 푹 쉬고 쉴 때 쉬더라도 또 과제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방학 전에 마지막 수업이야.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까지 학원에서 보도록 합시다.